자, 노보 노디스크. 최근 실적 발표 다들 보셨을 텐데요. 헤드라인만 보면 정말 화려하죠. 그런데 과연 그 속도 그럴까요? 오늘은 숫자에 가려진 진짜 이야기, 특히 CFO의 관점에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노보 노디스크의 진짜 재무 상태는 어떤지 저와 함께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거대한 회사가 앞으로 마주할 현실적인 압박, 그리고 새로운 기회는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선 겉으로 드러난 아주 인상적인 성장세를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 그 성장을 위해 치러야 했던 진짜 비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과 앞으로의 과제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견고한 재무적 출발. 2025년 초반 9개월간의 실적. 일단 겉으로 보이는 숫자들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무려 15%에 달했어요. 이건 고정환율, 그러니까 환율 변동 효과를 뺀 순수한 성장률인데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방금 제가 고정환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사실 기업 실적이라는 게 환율에 따라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런 외부 변수를 싹 걷어내고 그래서 순수하게 사업 자체는 얼마나 잘했는데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정확한 성장세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니까 당연히 이익도 늘었겠죠. 영업이익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고정 환율 기준으로 10%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탄탄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화려한 숫자들 뒤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좋은 실적 바로 밑에서는 상당한 재무적 압박이 꿈틀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성장의 진짜 비용, 즉 지출 내역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용이 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3분기에만 무려 90억 덴마크 크로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어디에 썼냐고요? 바로 전사적인 구조조정 비용으로요. 그렇게 큰 비용을 썼으니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매출 총이익률이 84.6%에서 81%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비용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그럼 매출 총이익률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린 구조 조정과 자산 손상 처리 비용으로 30억 크로네가 나갔고요. 둘째, 캐털란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여기서 발생한 상각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생산시설 확장 비용도 한몫했죠. 전부 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담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0억 크로네라는 구조조정 비용이 그럼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30억 크로네는 방금 본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줬고요. 가장 큰 덩어리인 40억 크로네는 연구개발, 즉 R&D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핵심 치료 분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죠. 나머지 20억 크로네는 판매 및 유통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이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영업이익 성장률은 10%가 아니라 무려 21%였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조정 비용 때문에 실제 성장세의 절반 이상이 가려졌던 셈이죠.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 당연히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은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회사는 2025년 연간 전망치를 새로 업데이트했습니다. 기존 전망치와 새로운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성장률의 범위를 조금 더 좁고 보수적으로 잡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은 8에서 11%, 영업이익 성장률은 4에서 7%로요. 이건 뭐냐면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은 것 같으니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핵심 약물들의 성장세가 예전만큼 폭발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거죠. 2025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더 먼 미래를 내다볼 시간입니다. CFO는 앞으로 2026년과 2027년에 회사가 마주하게 될 아주 구체적인 도전 과제들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재무적인 역풍들입니다. 먼저 2026년 핵심 제품인 세마글루타이드의 특허가 일부 국고에서 만료됩니다. 이게 전체 매출 성장을 낮은 한 자릿수만큼 깎아먹을 거라고 해요. 같은 해에 아케로라는 회사를 인수한 비용 때문에 R&D 비용이 늘어나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약 3%포인트 정도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때문에 주요 약값이 내려가면서 또 한 번 매출의 낮은 한 자릿수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만만치 않은 과자들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노보노리스크라는 이 거대한 성장 엔진이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불어나는 비용과 눈앞에 닥친 미래의 역풍들을 이겨내고 계속 달릴 수 있을까요? 결국 오늘 CFO가 들려준 이야기는 엄청난 성공의 이면에서 다가올 큰 파도를 준비하고 있는 한 거대 기업의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